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스테비는 벡터를 최초로 도입하여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상황을 이런 화살표로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방향과 크기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만약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힘이 작용했을 때 힘의 총합을 간단하게 계산해 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벡터는 다양한 현상을 표현하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벡터의 매우 기본적인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벡터의 뜻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수학적 대상입니다. 크기와 방향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크기는 선분의 길이로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분의 길이를 벡터의 크기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이런 절대값처럼 쓰게 돼요. 그리고 방향은 화살표의 시작점을 벡터의 시점, 그리고 화살표의 끝을 벡터의 종점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벡터 개념을 배운 후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벡터가 같다라는 뜻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모든 벡터들, 이것은 모두 같은 벡터로 봅니다. 두 벡터가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두 벡터가 같다라는 것은 이런 두 벡터를 같다라고 합니다. 즉, 크기가 같고요. 방향이 같습니다. 이럴 때 두 벡터를 같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크기와 방향이 같을 때 벡터가 같다라고 하고, 위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표현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는데요. 벡터를 이렇게 좌표, 성분으로 쓰는 이 표현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를 2,3이라고 썼다라는 뜻은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2,3인 벡터다 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벡터를 좌표로 나타낼 수 있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렇게나 평면에 벡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을 제가 이런 식으로 옮겨도 벡터가 변하지 않죠. 위치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때 끝점을 제가 만약에 3,1이라고 한다면 이때 벡터 A를 3,1 이렇게 불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 벡터 하나가 주어지면 좌표 평면 위의 점 하나로 이렇게 대응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좌표 평면 위의 점 2,3이라는 임의의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3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는 유일하게 존재하겠죠. 즉, 좌표 평면 위의 점이 주어지면 평면 벡터 하나로 대응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내용을 종합하면 평면 벡터와 좌표 평면 위의 점은 1대1 대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를 좌표 평면 위의 점으로 나타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이런 임의의 벡터를 좌표, 성분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공부해 보는 건데요. 시점이 A고 종점이 B인 벡터를 이렇게 AB 벡터라고 쓰게 돼요. 자, 이 벡터를 좌표로 나타내려면 우선 시점이 원점이 되게끔 옮겨 놔야 될 거고요. 그럼 끝점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2,3이 0,여기 된 거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B를 그런 식으로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점과 종점이 주어졌을 때, 좌표가 주어졌을 때 벡터 AB를 성분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종점의 좌표들에서 시점의 좌표들을 빼주면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로써 우리는 모든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어 하나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2,3이라는 점이 주어지면 2,3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가 하나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러한 벡터를 점 5에 대한 2,3의 위치 벡터라고 불러요. 이 용어도 기억을 해주세요. 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